안녕하세요, 부장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 보상 스토리가 네.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그래서 이번에는 네. 저희 사무실에서 해온 사건들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기억에 남는 사건. 변호사 사무실의 꽃은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손해사정사들하고의 차이점이잖아요. 법률상 대리인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합의보다는 소송이 좀 많이 기억에 남죠. 그만큼 사건도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이 쾌감, 나중에 승소했을 때 이 쾌감,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합의로 진행했을 때는 산정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네. 소송을 해서 금액이 확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그런 사건인가요? 무려 5배. 5배? 네. 무려 5배 금액이 상승을 했죠.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난 거예요? 1,000만 원이 5,700만 원이 됐어요. 1,000만 원이 5,700이요? 네. 이건 거의 6배잖아요. 그치. 근데 나는 이자하고 더하면 나는 좀 양심적으로 5배라고 한 거지. 거의 6배가 된 거죠. 어떤 내용인데요? 우리 피해자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72세 노인분이셨어요. 남자분. 72세? 네. 72세면 연령이 좀 높으신 편이라서 그렇죠. 이미 가동연한이 다 지나 있는. 받으실 게 없잖아요. 맞아요. 거득이. 받을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쪽은 자전거를 타고 삼거리를 직진하는 중이었었고요. 상대방 차량은 이쪽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었었어요. 직진대 좌회전. 그렇죠. 그래서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기가 그 문제에 우리 쪽은 황색 전멸 신호. 그리고 상대방 쪽은 적색 전멸 신호. 이게 차이가 있는 거 뭔지 아시죠? 황색은 서행, 적색은 일시 정지 후 주의를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진행. 이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무시하고 달려던 속도 그대로 좌회전을 이렇게 해요. 영상이 어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좌회전을 해요. 충격이 엄청 크셨겠네요. 그래서 자전거를 거의 정면으로 충돌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보통 자전거랑 충돌하면 사람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 다치고 어깨 다치고 뭐 여기저기 많이 이제 다친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머리를 다친 후유증이 가장 컸었어요. 부상이 꽤 크셨나 보네요. 그렇죠.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최종적으로 머리하고 한쪽 어깨 쪽 해가지고 총 장애를 한 50 몇 프로를 예상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50 몇 프로면 엄청 높은 거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머리를 다치신 분들이 이제 그 후유증, 뭐 인지, 뭐 언어, 뭐 보행, 막 이런 장애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외상성 치매, 그러니까 인지, 막 이런 장애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될 그 약값. 약값만 한 6천만 원 정도로 산정을 했었어요, 병원에서. 약값만요? 네네. 그 안에는 이제 매년 검사로 들어있고 모두 들어있고 해서 그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보험사에서는 자전거에 과실이 있다. 그리고 헬멧도 쓰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해가지고 과실상계를 주장을 하면서 1,000만 원뿐이 못 주겠다. 과실상계한다고 그렇게 확 줄어드나요? 왜냐면 향후치료비를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 하고 너네들이 말하는 50 몇 프로의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노인이니까 보험 약관상의 취업 가능 월수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만 산정을 해가지고 약 1,000만 원 정도의 합의를 하자, 향후치료비로. 이렇게 했던 사건이에요. 이제 이 보호자들은 사실 1,000만 원 가지면 약값도 안 되잖아요. 그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이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돼요. 이런 사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랑 변호사님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이런 사건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뭐 예상 장애는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연세가 많으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장애에 따른 상실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득이 없으니까 잃을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소송을 해봐야 위자료하고 향후치료비만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근데 위자료만 해도 1억 기준으로 했을 때 장애율이 30%면 3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확실히 소송 위자료가 높으니까. 그렇죠. 이것만 봐도 그러면 야 30% 연구장애만 나와도 이거는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1,000만 원보다는 높잖아. 해보자. 위자료를 보고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위자료 하나만 놓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보다 3천만 원이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신체 감정을 했죠. 신체 감정을 했는데 저희 예측이 딱 들어맞았던 게 뭐냐면 머리 쪽에서 32% 영부장애가 나왔어요. 32%. 그렇죠. 일단 3,200만 원 확보. 그리고 어깨 쪽에서 18% 한시 2년 장애가 또 나왔어요. 수술했으니까 수술 흉터 있죠. 이거 성형비까지. 흉터 성형 수술 비용으로 700만 원이 산정이 됐어요. 그리고 소송 전에는 그 향후치료비가 6천만 원, 약값이나 이런 부분 6천만 원 산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금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머리 치료비로 1,700만 원이 산정이 됐고 그리고 우리 간병비 있잖아요. 간병비도 나오겠네요. 네. 간병비도 이번 기간 동안에 일부 간병비를 인정을 해서 300만 원의 간병비를 인정을 했어요. 300만 원.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손해배상액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5,700보다 더 많은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대충. 근데 문제는 과실이 20%가 산정이 됐어요. 과실이 잡혔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는 소송 가기 전부터 과실 다툼이 되게 치열했거든요. 보험사에서는 5대5까지 주장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저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송까지 오게 된 건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저희는 30%를 예상을 했었어요. 최종적으로 과실은 20%. 생각보다 적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자전거도 뭐 저쪽에서 차가 뭐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가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서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황색 전면이니까 서행. 근데 자전거가 좀 빠른 속도로 달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행을 하면서 주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20%의 과실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도 20% 과실 적용이 됐어도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5,700 네. 그 금액이 지금 판결금으로 나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5.7배. 맞죠? 5.7배. 거의 플러스 이제 이자까지. 5.7배의 판결금을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거죠. 왜냐면 이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이 소송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이 부분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만약에 대박 깨져버리면 만약에 장애가 없으면 오히려 돈을 물어내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관련 소송을 많이 네. 해본 경험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장애 업무를 처리하는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송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해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는 되겠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의뢰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 소송에서 장애를 30%만 영구장애 나와도 못해도 3,000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시겠냐? 그러면 1,000보다 3,000이잖아요. 3배잖아 벌써. 그러니까 의뢰인분들도 믿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좋아하시는 거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